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인생보감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인생보감의 첫 파트에 그 자애와 그리고 겸손, 그리고 세 번째로 극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생보감의 소개 네 번째 시간으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사진을 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인류의 문화유산인 그 파르테논 신전을 만든 페이디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술과 문예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그리스 고전기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재건의 총책을 맡았던 그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신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 하면서 아주 공력을 다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빛나는 인류 유산, 문화유산의 하나로 완성했습니다. 우리 그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를 만든 우리 도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과 물을 그릇을 빚어서, 흙과 물로서 그릇을 빚어서 유약을 입히고, 그리고 고온의 가마에서 공들여서 자기를 구워내었습니다. 구워진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면서 한 점 한 점마다 아주 장인으로서의 혼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그게 빚책자의 맡길임 또는 꾸짖을 책 자의 마음대로임,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빚을 지듯이 말한다는, 일한다는 그 자세, 거기에 멋대로 처신하지 않도록 스스로 꾸짖어야 한다는 엄격한 자기 실천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책임입니다. 서양의 여러 언어에서도 책임이라는 단어는 약속에 대한 응답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삶을 스스로 만들고 개척해야 할 인간은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존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 스스로의 몫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생애 과정에서 인간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운명이나 또는 남의 탓으로 돌리면 자신의 그 실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됩니다. 또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약속이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의 개척자이고 또 삶의 주인인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삶의 그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책임진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무심코 내뱉는 말, 또 분별 없이 써보는 글귀 하나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는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이나 세상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추정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악플을 단다거나 근거 없는 말과 글을 올리고 퍼뜨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 그리고 궁극에는 자신에게도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책임의식은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남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또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책임을 망각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 또 궁극적으로 본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누군가의 친구고 연인이며 가족이고 이웃이고 또 동료입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부부의 가족 사랑, 동료끼리 동료에는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태도나 언행은 우정을 해치고 사랑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훼손시키고 가족을 해체하고 또 동료에게 피해를 줍니다. 책임감은 높은 권한을 지닌 사람들에게 보다 크게 요구됩니다. 책임과 권한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몰하는 여객선이나 또 항공기에서 승객보다도 먼저 탈출하는 선원이나 승무원들이 이거 행동은 아주 무책임하지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사고를 재난으로 확대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년 전에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주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고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성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민족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심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심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책임감을 강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호소처럼 국가나 사회에 대한 그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몸담고 사는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소속감과 자부심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발전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더욱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방을 데우고 음식을 만드는데 널리 쓰여져 온 연탄. 그 연탄이 타버린 뒤에는 재로 남아서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뿌리지 않습니까? 온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고 또 죽어서 가루가 되어서도 자기의 그 역할에 충실한 연탄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또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시인 안도연의 시입니다. 연탄 한 장이 제목입니다. 그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동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런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어떻습니까? 가슴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스스로 선택한 그 삶에 대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크고 작은 책임을 완수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자존심을 맛보게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높은 책임감이나 또 책임 있는 행동은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서 행복을 정진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할 때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져서 공동체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따라서 책임감은 개인이나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1996년 4월에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그 다음에 1997년 3월 1일 날 제 지역구인 그 구봉산의 그 봉수도에 올라가서 삼재 3.4 운동을 제가 한번 시작을 하는 봉화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삼재라는 것은 제일 첫째는 제 탓하기, 두 번째는 제 할 일 제대로 하기, 세 번째는 제 몫을 함께 나누기입니다. 아까 그 시 연탄 한 장과 같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그 연탄이 불을 데워서 방에 온기를 주듯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제대로 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 몫을 또 함께 나누고, 그 연탄이 가루가 되어서 그 언덕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뿌려놓는 그런 배려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 탓하고 제 할 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제 몫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겠다. 정말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그 소중한 나의 그 책임에 대한 소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